Part 6 마지막 Part 6의 부사절 접속사의 용법.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을 쭉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유닛 1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교재는 페이지 216페이지니까요. 펴시고요. 들어가 볼까요? 네. 유닛 1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에서 이론 부분 또 챙기고 넘어가야 돼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보고 넘어갑시다. 1번 부사절 접속사에서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만 먼저 모아놨는데요. 다시 한번 when 뭐뭐 할 때죠.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주로 해석을 하는 거를 우리가 시간의 접속사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거는 대조평행 제가 이렇게 설명을 따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after, before, since, until 이 네 가지가요 전부 다 전치사로도 똑같이 사용이 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뭐뭐 후에, 뭐뭐 전에. 요거는 뭐뭐 이후로 쭉, 이거는 뭐뭐 전까지 쭉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as soon as라는 표현은 순이 빠르게 일은 그죠? 빨리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만큼 빠르게라서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로 알아두시고요. 이것들 다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영작도 한번 해보고 말로도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이전에 또 여러분 까먹으셨을까봐 또 친절한 기범 씨가 또 이론 부분 정리해 드렸어요. 뭐냐면 절, 완전한 절이죠. 절, 주어 동사에 있는 절 앞에다가 이 접속사를 딱 갖다 붙이면 부사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 부사절은 결국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you need me, 너는 나를 필요로 한다 라는 절 앞에다가 when이라는, 그죠? when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를 딱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네가 나를 필요로 하면, 필요로 할 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돼버려요. 이 덩어리 전체가 부사가 된다. 그 다음에 while you were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네가 미국에 있었다 앞에다가 while을 붙여버리면 네가 미국에 있었던 동안에 나는 한국에 있었어, 뭔가 대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뒤에 따라 나오고요. 아무튼 간에 이 본드들을 앞에다 붙여주면 이렇게 부사로 바뀐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렵진 않죠? 자, 2번 넘어갑시다. 의미가 비슷한 전치사와 비교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해요. 이거 이제 많이들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이 기회에 완벽하게 딱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요? 명사가 와야지,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리는 명사가 와야 돼. 그런데 반면에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는 절이 오죠. 그래서 명사냐 절이냐,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while을 보죠. 뭐뭐 하는 동안에. 근데 during이라는 말도 뭐뭐 하는 동안에죠. while는 뭐예요? 이거는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during은 전치사라고. 자, 확인해 볼까요? while I was home 그랬죠. 나는 집에 있었다 앞에 while가 붙었으니까 내가 집에 있었던 동안에 주어 동사 있는 절 앞에는 뭐가 온다? while을 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집에 있었던 동안에 I heard something. 난 뭔가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whil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절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during my stay at home 그랬어요. 이때는요 뭐냐면 집에 머무는 나의 stay 동안에 이렇게 거예요. 이 stay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때는 명사죠. my 뒤에 나왔으니까 나의 체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는 머문 이렇게 명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말이죠 사실. 근데 during을 썼기 때문에 during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my stay라는 명사를 써준 거예요. 뜻은 같죠. 그래서 during과 while가 이렇게 다르게 쓰인다 하는 거를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for도 지금 하나 이제 제가 추가를 좀 해보면 for라는 말도 동안인데요. 이 during하고 for 차이도 좀 적어두세요. 중요하니까. during 다음에는 주로 뭐가 오느냐면은 그냥 일반 명사가 와요. 그 명사가 뭐냐면 기간을 나타내는 말.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고. 선생님, 그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뭘까요? stay라는 말은 뭐예요? 체류죠. 체류는 사실은 1박 2일, 2박 3일 이 기간이죠. 기간을 명사로 표현해갖고 체류라고 한다고. 이런 명사들이 during 다음에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방학 동안에, 방학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7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거를 이제 방학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거잖아요. 그런 기간을 나타내는 말의 명칭이 온다. during the stay, during summer, 여름도 마찬가지죠. 여름도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에, 그 다음에 during the weekend, 그죠? 주말 동안에, 그죠? 주말도, 그죠? 같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그러면 during the vacation, 그죠? 이런 명사들이 온다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됐죠? 근데 for는 뭐냐면 뒤에는 정말 구체적인 숫자가 와요. 이 숫자 혹은 숫자와 관련된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 이런 게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or 2 years, 그죠? 이렇게 숫자가 오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for 2 years, for 5 days, 그죠? for 1 night, 그 다음에 for an hour, 1시간 동안, for 5 minutes, 그죠? 이런 정말 구체적인 숫자가 오든지 아니면은 뒤에다가 시간이 와요. for a long time, time이란 말이 와버려요. 그래서 for a long time 이런 식으로 오든지 for 2 years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현 가능한 뭐 시간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for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주로 온다. 그 다음에 during 다음에는 주로 이런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은 전치사지만 for하고 during도 좀 구분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 이거는 뭘 써야 될까? while, during, for 뭐예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 그렇죠? 주어 동사가 있죠. 내가 잠잔다 있으니까 이거는 while 써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일 동안 나 굶었어. 3일 동안 이건 숫자 3이 있으니까 뭘로 가야 돼? 그렇죠? for 3 days 해서 for로 가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암흑기 동안 뭐 이런 거. 암흑기 동안 이때는 뭐야? 그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그때는 during을 써야 된다. 그죠? 아무튼 그 세 가지를 좀 구분해 두시고 during과 for는 전치사고요. 얘는 접속사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고 넘어갈게요. 2번 after하고 before인데요. 이 after, before, since, until 요 네 가지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렇죠. 이 자체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fter 다음에는 befor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와도 되고 절이 와도 되고 아니면 명사만 와도 되고 이제 확인해 볼게요. After he died. 그가 죽었다 앞에 붙었으니까 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겠지. 그가 죽기 전은 아니고 죽고 나서단 말이야. 그가 죽고 나서 we moved to Chicago. 우리는 시카고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afte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접속사 after야. 됐죠? 그런데 똑같은 after인데 after his death 이렇게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같은 말이죠. 그가 죽은 후에고 요거는 그의 죽음 후에 그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돼버려요. death는 명사로 죽음이죠. 죽음. 이거는 명사예요. 죽음. die는 뭐예요? 동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 동사, 이거는 명사. 그래서 이 경우에는 after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뭐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전치사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after 다음에 두 가지가 다 오니까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after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before도 한번 봐야죠. Before he got married. Before 다음에 뭐가 왔어요? He got. 주어 동사 왔죠. 얘는 접속사야. 그가 결혼했다 앞에 붙어서 그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뜻이죠. He used to live in LA. 그래서 used라는 표현 뭐라 그랬죠? 그는 LA에 살았었어요. 결혼 전에는 LA에 살았었어요. 이런 표현이 되고요. 이거를요, 그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란 말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갈까? 그의 결혼 전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before his marriage 이렇게 가요. marry라는 단어는 동사고요. 여기다 ed가 붙어갖고 이제 결혼 당한 상태인이나 효용사가 된다고 그랬죠. marriage 요거는 명사죠. 요건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의 결혼 전에는 우리말에도 다 있는 거죠. 그의 결혼 전에 이거는 그가 결혼하기 전에 절이고 명사고 전치사고 접속사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before도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3번은요, since하고 until인데 얘는요, 특히 시제를 좀 조심하세요. 이거는요, 토익 같은 데도 엄청 많이 나오죠. 이 since는요, 뭐뭐 후에라고 알아두시지 말고, 뭐뭐 이후로 쭉 이렇게 알아두세요. 과거에 어떤 시점이 있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면, 이 시간 이후로 쭉 계속 그랬다는 얘기. 이 전체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since는 주로 뭐랑 같이 많이 사용이 되느냐면 현재 완료랑 제일 많이 사용이 돼. 과거 완료도 가끔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since나 until이나 완료 시제랑 좀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980년 이후로 쭉 그 얘기는 뭐야? 80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지.
이런 거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할 때는 뭘 쓰라 했어요? 완료를 쓰라 했잖아. 현재 완료, 그죠? 그래서 현재 완료가 당연히 오게 돼요. 자, 확인해 볼게요. Since he fell in love with her for the first time. 그랬어요? 그가 사랑에 빠졌죠. 그녀랑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어. 그게 언제야? 그건 당연히 과거지. 과거 1980년이라고 합시다. 1980년에 사랑에 푹 빠진 거야, 이때. 근데 since가 앞에 딱 붙었으니까 그 이후로 쭉이란 말이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을까? 1980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야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하려고 완료시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he has never thought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과거가 돼야지. 여기는 과거고 여기 현재 완료야. 이거를 틀로 해가지고 since 과거 시제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뭐 현재 완료 이렇게 해서 외우지 마시고 그 since라는 말 자체가 주는 거로 이해를 해버리세요. 사랑에 빠진 건 1980년이지만 생각을 한 적이 있건 없건은 이때도 생각 안 했고 이때도 생각 안 했고 이때도 생각 안 했고 여기도 생각 안 했잖아. 지금도 생각 안 하죠. 이런 모든 시간의 흐름을 다 담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를 쓰게 된다. 그래서 has never thought, 그죠? 이렇게 현재 완료로 들어가는 거. 모든 영어 시험에서 이거 안 나오면 영어 시험이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영어에서는 반드시 나와요. 뭐가 나온다? 여기 과거 쓰이는 거. 여기에 현재 완료가 쓰이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뭐 외워두셔도 좋긴 한데 외울 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외우시면은 잊어먹지 않죠. 그래서 since를 뭐로 알아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냐? 뭐뭐 후에가 아니라 뭐뭐 이후로 쭉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그녀와 사랑에 빠진 이후로 쭉 언제까지? 지금까지 뭐 해왔어?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한 거죠. never가 들어가서 경험이 돼서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경험을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누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of another girl. 또 다른 여자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since가 이 경우에는 뒤에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어찌됐든 얘는 접속사로 사용이 된 경우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이건 또 줄여버렸어요. 어떻게? Since his first love with her. 이때는 since 다음에 뭐가 왔어? 그의 첫 번째 사랑이라는 명사가 왔죠. 그 이거는 뭐가 되겠어? 전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는 똑같죠, 그죠? 그녀와의 첫사랑 이후로 쭉 그는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같은데 다만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로 똑같이 쓰인다. 그래서 after, before, since, until 이 네 가지가 다 전치사, 접속사 다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until도 마저 해볼까요? until은 뜻이 뭐죠? 뭐뭐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뭐까지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가 돼야 돼? 뭐뭐까지 쭉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한번 봅시다. Until he succeeded in 1999년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근데 1999년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근데 1999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단회성으로 한 번 그냥 성공은 딱 요 시간에 한 거지. 요때 한 거 아니고 요때 한 거 아니죠. 성공은 이때 딱 한 거야. 일단 99년이 과거죠. 그러니까 until he succeeded 과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까지는 쭉 그랬으니까 무슨 그림이 그려지겠어? 이쪽은 since가 되는데 이렇게 되겠지. 그죠? 99년 이전부터 99년까지 쭉 그리고 요때 성공을 한 거예요. 이때는 뭐 했을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했겠죠. He had suffered from much trouble. 아주 큰 그 문제거리, 골칫거리로부터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이때 시제 잘 보세요. 99년이 과거인데 그 전을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는 뭘 써야 된다? had pp를 써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 문제는 우리가 동사 만들기에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공부할 때 예문으로 사실은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 과거 완료 본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until 과거 시제, 그 다음에 had pp 이렇게 외우시지 말고 이해를 해두세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게? 중요한 건요. 이 그림이 나타내는 상황이지 그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은 그림을 다르게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 그래서 99년에 성공했는데 그 전까지는 쭉 뭐 했단 얘기야?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had suffered, had pp 과거 완료를 써준 거죠. 그래서 고생했었어요. 고생의 결과가 성공이죠. 고진감래. 그다음 여기는 이제 줄인 거죠. Until his success. 이때는 명사로 success가 온 거야. 이건 성공이지. 이건 성공하다고. 동사, 명사. 그의 성공
오늘까지는 쭉을 빼먹지 마시고 쭉. 뭐 했어? He had suffered. 똑같죠, 뒤에는. 그래서 요거는 전치사로 사용된 경우, 이거는 접속사로 사용된 경우. 두 경우를 이렇게 예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예문 하나 좀 더 볼게요. 왜냐면 이 공식화해가지고 until 다음에 뭐 had pp가 쓰인다 이렇게 외워두면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예문은 had pp가 안 쓰였어요. 이건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Until we are here together. We are here. 여기 있어요. 어떻게? 같이 있어요. 그 앞에다 until이 붙었으니까 뭐야?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이 있는데, 현재 같이 있는데, 이 전까지는 쭉 어땠단 얘기야?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게 지금 현재잖아. 지금 now죠, now.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요 순간인데, 요 때까지는 쭉 그랬으니까 언제부터? 그 전부터. 지금까지는 쭉 어땠단 얘기예요. We have suffered. 이때는 뭐야? 시제가 have suffered가 왔죠. 아까는 had suffered 였잖아. 과거 완료. 지금 현재 완료 왔죠. 왜 이렇게 왔어요? 현재하고 현재보다 전은 뭐예요? 과거지, 그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같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뭘 써야 된다? 현재 완료를 써야 돼. 그러니까 until 뒤에 과거 동사하고 had pp가 온다. 이걸 외우고 until 다음에 현재 동사 오면은 have pp가 온다. 이걸 외우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until이지만 기준이 현재인지 기준이 과거인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잖아. 그죠? 과거가 기준이었으면 그 전에 쭉이란 말은 뭘로 표현한다? 과거보다 더 전이니까 과거 완료로 표현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쭉 했을 때 이 앞에 부분은 현재보다 전이니까 과거죠. 그래서 그때는 현재 완료를 쓴다. 정리해 두세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같이 있기까지는 우리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왔잖아.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해왔지. 됐죠?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이거를요, 그냥 until today 할 수도 있죠. 오늘까지는, 그죠? 그래서 명사 today를 써가지고, 오늘까지는, 같은 말이지. 여기 같이 있기까지는, 그게 오늘이니까, 현재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까지는으로 바꿔도요, 우리는 고생해왔어. 이렇게 현재 완료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until 같은 경우는 시제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until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have pp를 쓰느냐, 아니면 had pp를 쓰느냐. 현재 완료를 쓰느냐, 과거 완료를 쓰느냐, 그죠? 그거 가지고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토익 같은 데서. 이건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는 사람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토익에 나오든 뭐 토플에 나오든 나오면 무조건 맞추는 거야. 자, 그 느낌을 꼭 가지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 가지고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어디 가지 마시고 다음 강의 또 들어보세요.